자, 직권의 변화야. 이제 여기가. 자, 잘 들어. 이게 내용이 깊으려면 한없이 깊어지는 부분이고. 잡았을까? 아씨. 네. 그래서 잘, 용어들 잘 외우고. 자, 일단, 직권은, 기본적으로 직권에서의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잖아. 그치? 그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그 멘틀이 대류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 멘틀이 대류하게 되면 멘틀 위에 떠 있는 지각이 같이 움직여. 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 이 지각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각끼리 엇갈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각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권의 변화는 결국 뭐랑 같이 연결되냐면 멘틀의 대류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직권의 변화에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지각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지각이 생성이 될 수도 있고 지각끼리 엇갈리면서 갈 수도 있어. 자, 그랬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두 개야. 지진하고 화산활동. 알지? 그래서 지진과 화산활동인데, 자, 일단 이 지진과 화산활동에 의해서 직권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진과 화산활동이, 자, 지진과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변동대라고 불러요. 변동대. 알지?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고, 이 변동대는 화산이 일어나는 화산대, 자, 지진이 일어나는 지진대를 합쳐서 자, 변동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고, 그 변동대 안에는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화산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진대가 있는데, 이 화산대와 지진대의 특징은 뭐냐? 지각이 매우 불안정한 곳이야.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에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해.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니지. 일치한다는 거지. 일치한다는 거. 자, 어쨌든 간에, 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자, 지진, 화산활동, 그 다음에 어떻게 멘틀이 움직이면서 지각이 움직이죠? 그럼 지각끼리 충돌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충돌하게 되면은 크게 이거야. 자, 일단은 대륙 지각하고 자, 해양 지각이 있다면 우리가 얘네들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해양 지각의 밀도가 대륙보다 더 커. 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현무암질이 조금 더 가볍단 말이야.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하고 해양 지각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대륙 지각 밑으로 해양 지각이 들어가요. 알지?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해구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해구라는 게 형성이 돼. 자,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충돌하겠죠? 충돌하면서 뭐가 발생이 돼요? 지진이 발생이 돼요. 자,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이제 녹겠죠? 마그마가 생겨요. 마그마가. 그리고 또 여기서 해양 지각에 여기 마그마가 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화산 활동도 같이 나타나요. 화산 활동도 자, 같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대륙 지각이, 자, 이렇게 해서 대륙이 자, 서로 충돌해. 근데 둘은 밀도가 크잖아. 밀도 크니까 어떻게 될까? 충돌하면은, 자, 가벼운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지? 근데 똑같이 밀도가 같은 것끼리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뿔룩 이렇게 솟아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뿔룩 이렇게 솟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뿔룩 솟아면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습곡산맥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습곡산맥은 대륙 지각끼리 충돌하면서 볼락 솟아오르는 산맥.
형태를 우리가 습곡 산맥이라고 그래.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리고 자, 멘틀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멘틀 위에 떠 있는 대륙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대륙 이동.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 기본적으로 멘틀의 대류다. 멘틀의 대류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 알지? 멘틀의 대류. 바로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자, 이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변동대라고 하고, 그 변동대에는 지진대와 화산대가 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 자, 표시하고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 표시했더니, 자, 어떻게 돼? 대부분이 이제 겹쳐지는데 반드시 지진이 나타나면 화산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여기는 화산 활동 없지? 그치? 화산 활동 없어. 자, 근데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지진과 화산이 겹쳐지는 부분을 봤을 때 특히 여기. 그쵸?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많아요. 여기가. 물론 여기에도 겹쳐진 부분 일부분은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그래.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자, 제일 많은 지역이 요 지역이란 말이야. 그 여기가 바로 뭐야? 태평양이거든. 그래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니?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고리 환자 써가지고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얘기한다. 또는 이제 이거를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를 뭐라고 그래? 다르게 펴면은 불의 고리라고 얘기해. 불의 고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자,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있지. 그 요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뭐 지진만 발생하는 구간도 있을 거야. 맞죠? 어쨌든 간에 요 지점을 다 보면 요 지점이 전부 다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자, 판의 경계라고 그래. 판의 경계. 맞지? 그래서 판의 경계. 자, 그럼 판이라는 게 뭐야? 지각과 상부 멘틀 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거고, 자, 이 지각과 상부 멘틀 합쳐서 판이라고 하고, 이 판은 멘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멘틀에 의해서 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판의 경계에서는 충돌이든 뭐 판의 생성이든 간에 서로 엇갈려서 지나가든, 자, 요 경계면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알지? 그래서 판의 경계. 그래서 바로 이제 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판 구조이 나오지? 그래서 바로 판 구조이 나올 거야. 자, 우리가 지금의 이제 지각 변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판 구조론이야. 그러니까 지구는 몇 개,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져 있대. 판. 그리고 그 판은 멘틀, 연약권인 멘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근데 이 판 구조론이 그냥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지. 그래서 이 순서가 가끔 나와요. 자, 먼저 대륙 이동설이 첫 번째예요. 자, 대륙 이동설. 그러니까 베게너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게 이제 뭐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해안을 보니까 이게 겹치면 이 해안선이 일치하네?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딱 겹치니까 해안선이 겹치네.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대륙이 떨어져 있는데 요게 화석하고 요게 화석이 같은 화석이 있네. 그 같은 화석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 있는 생물들이 여기에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붙어 있었다는 얘기야. 붙어 있다가 대륙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륙 이동설을 얘기했는데, 자, 이 베게너는 주장한 대륙 이동설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못 했어요. 왜 대륙이 왜 이동하냐?
이 얘기지. 대륙이 왜 이동하냐. 그리고 베게너는 이 지질학자가 아니었어. 정확히 기상학자야. 기상학자가 지질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질학자들이 얼마나 삔또가 상했겠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 베게너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홈스라는 과학자에서 멘틀이 대류한다. 멘틀이 대류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멘틀 대류도 멘틀 대류설도 인정을 못 받았죠. 왜냐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멘틀이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다가 해양적 확장설에 의해서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해양적 확장설. 자, 이거는 뭐냐? 해령이라는 곳이 있어. 멘틀이 상승하는 곳. 그 해령축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요. 해양 지각. 그래서 여기가 해령축이 있으면 요렇게 해서 이제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 암석의 나이 측정하고 여기 암석의 나이 측정하니까 암석의 나이 여기가 같은 거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 암석의 나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퇴적물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요. 퇴적물의 두께가 일로 가서 두꺼워져요. 왜냐면 퇴적이라는 건 바다에 있는 입자들이 쌓이는 거잖아. 그럼 쌓이는 두께가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만들어지고 갈수록 이제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래서 해양저가 확장이 된다. 물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지구자기가 있어. 자, 우리 암석에 보면 철광석 같이 얘네들이 이제 철이 강자성이잖아. 그치? 철, 강자성이잖아. 그럼 철과 같은 이런 자석, 그러면 철광석이 있지. 그럼 철광석은 자성을 띠고 있거든. 그럼 지구 전체로 이제 자기장을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자기의 북극이야. 자기의 북극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자기의 북극이 여기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액체 상태로 빠져나온 철광성이 굳으면서 얘네들은 자기장 그 자북을 향해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 되면서 그 배열된 흔적들이 암석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지구자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고지구자기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양적 확장설이 인정받고, 그래서 얘가 이제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륙 이동과 멘틀 대류가 같이 설명이 될 뻔인 거지. 그리고 지금은 판 구조론, 그래서 몇 개의 판이 멘틀 위에 떠 있어서 움직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자, 플룸 구조론이라는 것이 같이 사용합니다. 지금의 지각 변동은 플룸 구조론. 자, 판 구조론이 있지만 우리 앞에 요 그림을 보면 여기가 다 판의 경계면입니다. 여기가 다 판의 경계예요. 알겠죠? 여기가 다 판의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도 판의 경계예요. 필리핀판, 북태평양판, 유라시아판,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예요. 다 판의 경계. 그런데 여기 봐. 얘는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 여기도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도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닌데 뭐가 나타나요? 화산이 나타나요. 마그마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판 구조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럼 이 마그마가 상승하는 걸 이제 여기가 이제 하와이야, 하와이. 하와이 열도라고 얘기하지. 하와이 열도. 얼마 전에 하와이 그 화산 폭발했잖아. 자, 하와이 열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판의 경계가 아닌데 왜 여기가 마그마가 상승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까? 자, 이렇게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여기가 외핵이 있고 있으면, 자, 이제 판이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날 거야. 그래서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 경계에서 이제 상승하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이제 만들어진 해령이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는 이제 충돌하는 해구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화산 활동이 일어나냐는 거지. 자, 요 멘틀 내부에서, 자, 여기가 이제 만약 해구라고 하면 멘틀이 이렇게 이제 하강할 거 아니야? 그 이제 여기에 이제 멘틀에서 이제 멘틀이 하강하면서 여기에 이제 차가운 암석들이 쌓인단 말이지.
그럼 이게 이제 여기가 차가운 것들이 쌓여요. 왜냐면 이게 바다잖아요. 바다를 통과하기 때문에 식어버려요. 그 온도가 내려가서 차가운 요 멘틀 부분이 돼요. 차가운 부분. 그래서 이게 차가워지니까 온도가 내려갈 것이고, 온도가 내려가니까 밀도가 커지니까 얘가 크게 요렇게 하강하게 돼. 그럼 이게 하강하니까 양쪽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지. 밀려버리면서 이제 이게 찬 게 퉁퉁퉁퉁 쳐버리는 거야. 그 외핵이 얘는 뜨겁잖아.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툭툭툭 올라오니까 여기가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밀도가 작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자, 외핵과 접해 있는 멘틀에서 이 멘틀의 녹음 마그마 덩어리가 이렇게 쭉 상승하게 돼. 이걸 우리가 플럼이라고 그래. 플럼은 기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커다란 기둥이 이렇게 내려오고 커다란 기둥이 상승한대. 그래서 플럼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판의 중간 부분에서 이 마그마가 화산활동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여기가 하와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플럼이라고 그래. 플럼. 그래서 플럼 구조론.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이제 이 플럼 구조론은 지학 1에 나온다. 지학 1에 나오고 우리 통합에서는 이제 뭐만 다룰 거냐? 바로 판 구조론만 다룰 겁니다. 통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하와이 열도 이건 안 나와. 하와이는 판의 경계가 아니야. 알지?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 판 구조론에다가 플럼 구조론 해가지고서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판 구조론에 대해서 갈 거야. 알겠지? 자, 판이란 거는, 자, 판은 지각과, 자, 상부 멘틀에서 위쪽, 상부 멘틀, 여기 상부 멘틀이에요. 여기 상부 멘틀. 자, 상부 멘틀하고 합쳐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판이라고 합니다. 판. 그렇죠? 상부 멘틀. 그래서 해양 지각하고 상부 멘틀이 있으면 얘를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그래요. 자, 대륙 지각하고 상부 멘틀이 만나 있으면요, 우리는 얘를 대륙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륙판,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자,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대륙 지각은 뭐다? 화강암질. 자, 해양판은 현무암질. 알지? 그래서 이게 화강암질하고 현무암질, 요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이 화강암질하고 현무암질인데, 요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화강암이 이제 마그마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자, 현무암이 마그마로 이제 빠져나올 거야? 그래서 화산은 분출이 돼. 그럼 화강과 현무암은 다르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점성이 달라. 자, 점성이라는 건 끈적한 정도야, 끈적한 정도. 그래서 우리가 점성이 높다. 자, 그러면 뭐야? 우리 꿀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꿀은 잘 흘러? 흐르지 않지. 점성이 높은 거야. 점성은 움직임,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점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점성이 높은 마그마가 화산 활동했어요. 그럼 천천히 흐르겠죠. 천천히 흘러요. 천천히 흘러요. 천천히. 자, 그럼 화산은 어떤 형태가 돼? 완만한 순상환산이에요. 점성이 높은. 점성이 낮은 마그마가 분출했어요. 그럼 빨리 흐르겠죠? 빨리 흐르니까 어떻게 돼? 높은, 종상.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에 따라서 화산의 모양도 달라져. 바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연약권은 여기가, 자, 이거야. 방사성 동위원소. 핵분열에 의해서 에너지, 열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부분 용융이 된다. 자, 액체는 아니야. 액체는 아니고 부분 용융. 부분 쪽으로 녹아서 유동성을 갖는다. 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류를 하게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판이 왜 이동하냐? 그 판 이동의 원동력은 바로 요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야. 그리고 이 판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움직이면 안 보여. 1년에 몇 센치야. 1년에 아주 몇 센치씩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것이 몇백만 년 이런 기간 동안에는 크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근데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움직임은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 이 판은 연약권 위에 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 그래서 뭔가 요거. 자, 암소권이 판이야, 판.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밀도는 누가 크다? 대륙판하고 해양판. 이거 굉장히 중요해. 누가 커? 대륙판이 더 크다. 대륙판이 더 커. 자, 두께도 누가 더 커? 대륙판이 더 두꺼워요. 두께도 대륙판이 더 두껍다라는 거. 판의 두께도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자, 판의 두께가 두껍다. 이제 그래서 자, 이 판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판은 멘틀의 대류, 연약권에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자, 판이 이동한다. 판이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륙도 판 위에 있기 때문에 대륙의 대륙 이동설,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대륙이 이동한다. 그거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지금 대륙은 초창기에 이제 쭉 가서 중생대 때, 고생대하고 중생대,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때 이제 판게아라는 초거대 대륙. 근데 대륙이 만들어졌다가 자, 이 멘틀 대륙에서 대륙이 분리가 되는 거야. 자, 분리가 됐고, 그럼 이제 분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뭐야? 판마다 이동 속도가 다르겠죠. 그 판마다 이동 속도가 다르니까 처음에는 이게 분리가 되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그 속도의 차이에서 또 새로 거대 판들이 초거대 대륙이 만들어질 거야. 자, 판게아가 최초의 초대륙이 아니야.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초거대 대륙이 있었어. 그것이 거의 이제 한 2억에서 3억 년 주기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렇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판이라는 건 요거고. 그래서 자, 보통 판의 두께는 대략 약 100km 깊이다. 그렇지? 연약권은 한 400km까지가 자, 연약권이고, 그래서 100에서 400m 사이가, 400km 사이가 연약권이다. 자, 치사하게 이런 숫자들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도. 자, 그럼 이제, 자, 판의 분포를 보자. 자, 일단, 오씨. 졸라 많네. 그치? 자.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맞죠? 그 다음에 태평양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지, 여기 일본은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어떻게 돼? 서로 어떻게 되니? 충돌하지? 충돌하는 구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필리핀판이 있다. 필리핀판. 그치? 자, 근데 외워야 될 거는 일단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크게 외울 거. 자, 요 아래쪽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자, 요렇게 유라시아판 요렇게 돼 있죠. 여기가 다 유라시아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요것도 원래 대륙 이동이잖아. 얘는 어디냐면 남극 쪽에 있었단 말이야. 남극 쪽에. 근데 대륙 이동에 의해서 판의 운동에 의해서 이게 쭉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유라시아판하고 짠하고 부딪혀요. 그게 충돌하게 되면서 요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생성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아프리카판이 있어. 그래서 얘랑 연결된 거야. 자, 요 아프리칸이 있죠? 그쵸? 자, 여기 아프리카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라비아판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그림이. 이건 나중에 나오는 그림 보고 가자.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판 있지? 자,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 있어. 그러면 요렇게 들어갔지. 그래서 요 남아메리카판하고 나스카판이 이렇게 간단 말이지. 여기에 엄청나게 큰 해구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뭐 페루 해구라고 하는데, 자, 엄청나게 큰 해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지면서, 자, 이때 대륙지각인데, 이게 대륙지각이잖아. 해양지각이 딱 들어가면 해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여기에서 볼록하게 산맥이, 스콕산맥이 만들어져. 이때 만들어진 요 스콕산맥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해요. 안데스 산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판 있어. 자, 그럼 여기에도 이제 충돌하는 거야. 충돌하게 여기도 해구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거 혹시 들어서 마리아나 해구? 여기. 맞지? 여기. 마리아나 해구가 바로 여기가 돼. 여기 마리아나 해구가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판. 여기 아프리카판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판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잖아. 그치? 그림이 잘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중앙에 이제, 요 아프리카를 가로질러서, 요렇게 가로질러가지고, 여기 사라졌네. 여기 가로질러서, 여기가 해령이라는 게 만들어져. 근데 해령이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데 이게 대륙지각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대륙지각에서. 대륙지각 상승하는데 양쪽에 대륙에서 상승이 돼. 그 대륙에서 상승이 되다 보니까 요 양쪽으로 산맥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산맥이 아니라 열곡. 그래서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해요. 일단 뭐 주요한 거는 이제 요 정도. 자, 있다. 이제, 자, 그리고, 잘 봐.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은 우리가 뭘 하냐면은 수렴이라고 한다, 수렴. 그래서 얘는 판과 판이 만나는 곳.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발사는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 이게 발산형 경계야. 자, 보존형 경계는, 자, 봐. 여기가 이제 판의 경계인데, 판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판과 판이 서로 어떻게 돼? 스쳐 지난다. 자, 수렴은 만나기 때문에 판에 소멸이 생겨. 알지? 자, 발사는 멀어지잖아? 자, 판의 생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수렴은 판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발사는 판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보존은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긋나지. 그러니까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어요. 그래서 판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스쳐 지나가면서 그 판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할 거야. 보존형 경계.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우리가 조금 잡아놓고, 맞지? 여기까지 다 됐니? 자, 이 판은 멘틀의 대류 때문에 판이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멘틀이 이렇게 상승할 거예요. 그럼 멘틀이 상승할 때, 자, 여기는 뜨거운 마그마가, 그러니까 멘틀이 녹은 것을 마그마라고 해요. 알지? 그래서 멘틀이 열을 받아서 녹은 것을 마그마라고 하고,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것을 용암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이 멘틀이 용융이 되면 마그마가 되고요. 자, 이 마그마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이 상승한 마그마가 바다와 접촉하면서 어떻게 돼요? 용암으로 나올 거고요. 이 용암에 의해서 용암이 나오는데 바다와 접촉하니까 식겠지. 식으면서 자,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뭐야? V! 그래서 V자에 자, 여기는 계속 어떻게 돼? 화산 활동 일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V자에 열고 뜨겁단 말이지. 자,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해령이다. 여기를 해령이라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 그래서 여기가 해령이고, 그래서 얘는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멘틀이 녹아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V자 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멘틀을 계속 이렇게 이동할 거냐? 그치? 멘틀이 이렇게 이동할 거냐? 그럼 이때 이제 뭐야? 이런 해양판이란 게 판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바다에 있으니까 해양판이 되겠죠? 그래서 해양판이 자, 생성이 되고요. 자,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령 주위에는 자, V자의 열곡이 만들어지고요. V자의 열곡이 만들어지고요.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뭐다? 발산형, 해령,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으로 자, 쭉 가.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대류판이 있어. 대류판이. 그러면 요 해양판이 쭉 가다가 이 대류판하고 만나겠지. 자, 밀도가 누가 크다고 그랬어? 해양판보다 해양판이 더 크다고 그랬지. 아니야. 해양판이 더 커. 내가 아까 대류판이라고 했냐? 아니야, 고쳐. 해양판이 더 커. 내가 해양판, 하광암의 밀도가 약 2.5야. 2.5에서 2.7이고, 현무암은, 대류판은, 자, 3.0에 3.2야. 그러니까, 대류판의 밀도가 작아. 해양판이 더 커. 그러니까 밀도가 큰 놈이 어떻게 돼요? 아래쪽 이렇게 섭입이 됩니다. 자,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이 섭입이 돼요. 그러니까 멘틀은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해양판이 자, 섭입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섭입대라고 그래요. 섭입대. 그래서 섭입하면서 대류판하고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날까? 지진이 발생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진을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그래요. 천발 지진. 그리고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신발 지진. 자, 이 둘의 중간 위치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중발 지진.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깊이가 깊어진다. 이제 깊이가 깊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마찰하잖아. 마찰에서 열에 의해서 자, 요 해양판에 요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얘랑 접촉하면서 여기에서 또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알지?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타고서 화산활동을 하게 돼요. 화산활동하게 돼. 그래서 이렇게 화산활동을 하는데 자, 여기도 바다야. 요렇게 바다가 있겠지. 여기도 바다야. 알지? 그러면 화산하고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해구 쪽 여기 섬이 되겠지. 그쵸? 여기를
자, 호상열도라고 해. 여기 어디야? 일본. 호상열도. 자, 그리고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해구라고 한다. 해구. 그래서 여기는 해구는 뭐다? 만나는 곳, 수렴형 경계가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판의 경계할 때 일단 발산형과 수렴형이야. 발산형과 수렴형. 그래서 발산형, 해령, 해구.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충돌하면서 여기는 이제, 여기 바다가 있잖아. 그럼 만약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대륙판이 이제 요렇게 있어. 대륙판인데 해양판이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충돌하면서 밀어버리겠지? 밀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뿔룩 솟아버려요.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을 밀면서 이렇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콕산맥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가 대표적으로 뭐다? 안데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에는 해구도 있지만 뭐도 있다? 스콕산맥도 생긴다. 스콕산맥. 알지? 스콕산맥도 만들어진다. 자, 그럼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요 바다가 아니라 여기가 대륙이야. 대륙 지각인데 멘틀이 상승해. 멘틀이 상승해. 그래서 자, 여기 멘틀이 상승해.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도 해령이긴 하겠지만요. 바다가 아니라 대륙 쪽이에요. 알지? 대륙 쪽. 그래서 여기에 화산활동이 막 일어나니까 여기에 녹아버릴 거야. 그래서 화산활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V자의 열곡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대륙 쪽에서 V자의 열곡이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를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알지?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대륙 지각에서 멘틀이 상승하는 해령 쪽. 알지?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야. 알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 경계. 자, 요렇게 이제 생긴다. 멘틀이 이렇게 하면서. 자, 이번에는 뭐냐.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 그 양쪽으로 지각이 이제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해저 지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동하고 여기에서 이동하는 양쪽에 이동 속도의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동 속도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요 면을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면에서 이 면을 중심으로 여기와 여기가 서로 엇갈리면서 지나가는. 그래서 엇갈리면서 지나가는 요 면 있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지층 아니야. 지층이 끊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 단층이야, 단층.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끊어지는 것을 단층, 그래서 정단층, 역단층, 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지층이 끊어졌잖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끊어지면서 가니까 끊어지면서 서로 스치면서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천발 지진만 나타납니다. 그렇죠? 천발 지진. 자, 화산활동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보전형 경계라고 해요. 왜냐면 판이 없어지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 보존되잖아. 그러니까 보존된 상태에서 지층이 끊어지는 거다. 맞지? 지층이 끊어진다.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다음에 요 해령 여기에서는 자, 화산 나타나겠지. 화산 활동 하겠죠. 그치? 화산하게 되면 자, 이게 이런 거야. 화산대는 반드시 지진대하고 겹쳐요. 근데 지진대랑 화산대는 무조건 겹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진대만 따로 있을 수 있어. 자, 화산대만 따로 있을 수 있어. 자, 화산대가 따로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 아까? 플럼. 큰 덩어리가 올라가면서 생긴 거야. 거기를 이제 우리가 열점이라고 얘기를 해. 자, 자, 어떻게 돼? 단층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 화산은 아니지만 지진은 생길 수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에서 화산 지역은 아니잖아. 근데 지진은 곳곳에 생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층의 지각 변화, 그래서 끊어지는 단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 지진은 나타나요. 맞지? 근데 화산은 없어. 근데 여기는 화산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 지진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자, 그 진원지는 얘는 여기가 다 진원지가 돼. 그래서 진원지가 얕은 곳을 우리가 천발, 가운데 중발, 깊은 곳 신발이야. 해군은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해령은 여기에서만 지진이 발생되니까 천발 지진만 나타나요. 알겠니? 천발 지진만. 그래서 자, 우리가 판의 경계를 수렴형, 발산형, 보전형 이렇게 나눌 때 자,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충돌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죠. 이번에는,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볼록 솟아.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해요. 자, 밀도가 똑같겠지? 밀도가 똑같으니까 볼록 솟아요. 자, 이것도 습곡산맥이야. 대표적인 것이 히말라야 산맥. 인도판하고 유라시아 판이 충돌하면서 생성이 된 거, 히말라야 산맥.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를 발산형, 수렴형, 자, 보존형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됐죠? 자, 확인합시다. 자, 발산형 경계. 자, 멘틀이 상승하면서 판이 갈라져서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해령이 형성이 된다. 해령. 자, V자 열곡. 그래서 열곡이 쭉 펼쳐지니까 자, 해저 산맥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열곡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열곡이 되고 해저 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곡을 따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에는 바다 속에 있는 거지. 바다 가운데 해령이 있다. 알죠? 그래서 자, 대서양 중앙 해령은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 사이에서도 해령이 존재해요. 발산형 경계. 그래서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확장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열곡대를 형성하죠. 길 따라 열곡대. 대신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자, 열곡대 이루고 자, 화산 활동과 당연히 천발 지진 당연히 일어나겠지.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러니까 열곡대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이거야. 아이슬란드 열곡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륙판에서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해양판에서의 발산형 경계.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해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 동태평양, 대서양, 해령. 그 다음에 대륙판에서 발산되는, 그러니까 대륙판에서 해령이지. 근데 이 해령이라는 게 바다 해자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우리가 열곡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자, 아이슬란드 위치 알잖아. 이제 동아프리카 위치 알잖아. 그 위치로 연결시켜. 연결시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자, 수렴형 경계는 멘틀이 하강하면서 판과 판이 충돌합니다. 자, 얘는 두 가지예요. 밀도가 작은 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가 작은 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작은 놈이, 아니, 큰 놈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자꾸, 크다. 자,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 열도, 일본 해구, 그 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 그래서 거기 안데스 산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가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섭입대라고 그래요. 섭입대. 예전에는 이거를 베니오프대라고 그랬어요. 베니오프대. 근데 베니오프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금 이제 섭입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섭입대. 이 섭입대가 이제 들어가면서 마찰,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충돌이 하니까 어떻게 돼? 지진이 막 발생해요.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자, 여기가 녹아서 마그마가 되고요. 접촉해서 마그마 되고요. 마그마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기 베니오프대라고 돼 있네. 근데 이제 섭입대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해구, 일본 열도, 여기가 이제 바다로 돼 있으면 여기가 바다면은 열도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호상 열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 페루, 칠레 쪽이고, 여기가 이제 나즈카판이야, 나즈카판. 자, 그 남아메리카 판 충돌하게 돼. 충돌하는데, 이때 이제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 여기는 남아메리카 대륙이잖아.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얘를 밀거든. 자, 밀기 때문에 뒤쪽이, 여기는 이제, 여기 바닥이니까, 자, 이거 화산 때문에 솟아오르는 거고, 얘는 그냥 쭉 육지로, 대륙으로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일로 밀면 충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볼록 솟아서 만들어져요. 이걸 안데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안데스 산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해서 마그마 생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화강암질이거든? 자, 여기가 현무암이거든? 그 현무암하고 화강암이 만나가지고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우리는 이걸 안산암이라고 그래, 안산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안산암이 뭔 줄 알아? 안데스 산맥에 있는 암석. 안산암. 아, 이건 지원에서 배울 거야. 알지? 지원에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배경을 좀 알아두면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 자, 다음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 그 해양판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무거운 놈이 있을 거야. 그 무거운 놈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들어가면서 똑같아요. 해구를 만들고요. 호상열도를 만들어요. 해구를 만들고 호상열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 왜냐면 봐봐라. 가끔씩 나오는데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 화산은 대륙판에서 일어나니 해양판에서 일어나니? 대륙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잖아. 그치? 지진의 영향도 대륙판에서 지진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거 나온다. 이거. 알지? 이거 나온다. 그러니까 해양판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해양판이야. 왜? 여기서 해양판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양판이니까 이 해양판에서는 화산이나 지진 없어요. 대륙판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그 위에 있는 대륙판에서 화산이 나오고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것들 조심해.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작은 판에서 어떻게 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다양한 깊이에서 천발부터 신발까지 지진이 발생이 돼요. 여기가 자, 필리핀판과 북태평양판, 태평양판 판의 충돌로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마리아나 해구. 가장 수심이 깊은 곳. 마리아나 해구. 가장 수심이 깊은 곳.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자, 수렴형 경계는 크게 두 가지야.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 알지? 섭입. 그래서 보통 해구인데
자, 해양판과 대륙판은 우리가 일본 또는 페루, 칠레 생각하면 돼. 자, 해양판하고 해양판끼리 충돌했을 때는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 나머지는 똑같아. 화산이나 지진은 똑같아. 자, 그럼 이번엔 서로 만났어. 섭입이 아니라 부딪힌대. 충돌. 자, 이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거대한 습곡산맥을 만들어요. 거대한 습곡산맥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끼리 충돌하면서 쑥 올라가요. 쑥 올라가요. 자, 이때는요, 화산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없어. 자, 지진만 발생이 되겠지. 그래서 대규모의, 자, 요거 화산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충돌해서. 습곡. 자,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자, 특히 히말라야 산맥은 꼭 체크해 놓고, 인도판하고, 자,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 판의 충돌로.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원에서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지원에서. 자, 인도판이 남극 쪽에서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대륙 이동에 의해서, 자, 이게 북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도를 지나서 지금 현재 인도로 오면서, 자, 유라시아판하고 충돌했을 때 만들어진 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충돌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 자, 해양판과 해양판. 자, 또는 대륙판과 대륙판. 자, 얘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변환단층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해령인데, 여기가 해령인데, 자, 요 부분하고 여기 양쪽으로 이제 그 판이 생성되면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해령축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해령축이 끊어지면서 여기에서 뭐가 생겨? 요 지층이 끊어졌지. 단층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돼. 그러니까 여기 변환단층.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변환단층 아니야.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는 변환단층이 아니라 해령입니다. 해령. 여기는 해령이에요. 해령. 변환단층은 여기가 변환단층. 그래서 여기에는 자, 어떻게 돼? 판의 생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화산은 없단 말이지. 하지만 단층이니까 뭐야? 지진은 발생이 된다.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자, 그래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 미국 쪽에 있지. 북아메리카 쪽에. 이게 산 안드레아 단층 때문에 그 지진이 영화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영화로 나온 적이 있어. 거기 그 누구지? 애들 그 WWE 그 했던 애. 걔가 주인공이어가지고 막 항상 그 나와가지고 아, 더락이구나. 선수 이름이 락이잖아, 더락. 그래서 이거 산안드레아 그 지진 해가지고서 막 그 애 자기 자식하고 막 해가지고 막 구하고 막 하는 거 있었어. 그 되게 막 이게 그 산안드레아 단층. 이것이 이제 보존형 경계. 그리고 단층이 요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해령축을 통해서 이렇게 해령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다 단층면이야. 단층면.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제 해령 쪽에서는 거의 다 단층이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됐니? 자, 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 안드레아 단층. 자, 여기죠. 태평양판에서 자, 이쪽 요렇게 엇갈리면서 여기에 단층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지. 단층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지. 이거는 여기 끊어진 여기 단층. 그래서 여기서도 자, 여기도 자, 여기 자체가 단층이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끊어진 단층이 그러니까 대부분 변환탄 해저야. 해령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마 이제 뭐 융기에 의해서 끊어진 지층이 이제 위로 올라간 거겠죠. 위로 올라가면서 지표면에 노출돼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그 끊어진 단면을 볼 수가 있어. 이거를 산 안드레아 단층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언젠가는 뭐 이제 뭐 지각 변동이 생기니까 화산 활동, 화산 지진 활동이 막
활발하게 나올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요거 좀 중요하다. 자, 화산활동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 이거 이제 가끔씩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피해가 더 커. 이론 전보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로 넘어갈 때 요때가 판계화가 만들어집니다. 판계화가. 그래서 하나의 초거대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이렇게 짧게 막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요. 그 요게 이제 대륙이면 여기가 바다지. 그러면 이제 요 바다 여기가 뭐야? 이게 여기가 이제 바다와 접하는 해안가란 말이야. 해안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돼 보니까 어떻게 해? 해안가가 바다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고위도 자 여기가 이제 뭐 적도 쪽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이제 적도 쪽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적도 쪽에서 이제 요렇게 생물들이 사는데 저 적도에 살 수 있는 면적이 적도에 있는 생물들의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버려요? 생존 경쟁이 생겨버려요. 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때 수중 생물체의 90% 이상이 멸종이 돼. 알지? 이게 고생대가 진짜로 이제 고생대에서 웬만한 지금의 생물종들의 어떤 조상들이 다 만들어진 시대야. 근데 그때 갑자기 다 거의 90% 넘게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여기가 어떻게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수백만 년 동안.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일어나니까 자, 이런 화산재라든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수백만 년 동안 나타나요. 그래서 육상 생명체의 80% 이상이 죽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폐렴기 대멸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화산활동이란 게 장점보다는 피해가 더 커. 그래서 그 화산활동의 피해를 좀 봐야 되는데 당연히 용암이죠, 용암. 용암 때문에 이제 주변 마을이나 자, 이런 것들 피해를 입을 거야. 그 다음에 자, 요거죠. 화산 분출물. 자, 우리가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한 게 화산 분출물, 자, 화산재야. 화산재. 맞지? 자, 화산 분출물과 뜨거운 화산가스는 당연히 주변에서 영향을 줄 거야. 산사태라든가. 자, 화산재. 자, 이 화산재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냐면, 이 화산재가 지표에 1cm만 쌓여도요, 농작물 다 죽어버려요. 근데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가 몇 cm 이상, 막 10cm, 20cm 이렇게 쌓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산재가 방출이 되면 지표면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퉁가 화산 폭발하는 거 있잖아. 필리핀에. 아, 인도네시아인가? 그래서 그 지역 있잖아. 몇 년 동안 망했어. 화산재 때문에. 자, 그리고 그것이 심하게 하면, 자, 어떻게 돼? 대기를 덮어버리니까 햇빛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빙하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자, 육지 생물이 80% 이상 죽은 거 이해하겠지? 자, 빙하기 나올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기권에 영향을 주겠지? 자, 유독가스가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화산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화산 폭발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화산 폭발하기 전 전조 증상 중에 자, 식물들이 막 죽어. 유독가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막 그 호수물이 뜨거워져. 당연히 마그마가 있을까? 근데 그 호수물에 이제 그 배가 부식이 돼. 왜? 화산가스가 거기에 녹아서 산성이 돼버리니까, 강산성. 그래서 황산. 그러니까 이런 유독가스가 방출되면 생명체 피해 있고 토양, 물 산성화 시키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바로 화산재입니다. 화산재. 왜냐하면 용암이나 분출물이나 유독가스는요, 그 주변만 영향을 주지만 이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몇백 킬로미터 지역까지, 심한 경우는 자, 그 인도네시아 그 화산에서 폭발한 것들이 유럽까지 갔어. 유럽까지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크게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적 솔직히 이거 뭐가 이렇냐 이거. 자, 화산에도 이런 건 없지.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화산재라는 이런 거에는 무기질. 자, 무기질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칼륨, 나트륨 이온 이런 것들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식물의 이제 양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농작물이 뭐 비옥과 토양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화산활동의, 그 화산활동 이후에 만들어진 지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요 독특한 지형, 뭐, 궁금하면 제주도 가면 돼. 제주도가 화산섬이니까. 제주도의 그 지형이 바로 요 얘기죠. 자, 온천, 당연하죠. 관광지. 그건 나중 얘기지. 자, 그 다음에 화산활동하면서 멘틀에 있는 광물들이 지각으로 나오니까 유용한 광물이 생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에는 지열이 나오고 이 지열을 땅의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 난방에 이용한다. 근데 이것보다 피해가 너무 크잖아. 폭발할 때는. 이거는 폭발하고 나서 한참 뒤에 얘기고, 이제 폭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 주니까. 그래서 뭐, 자, 요겁니다. 그래서 막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우리가 내년에 뉴스를 딱 듣게 되면 빨리 뭘 봐야 되냐면 풍향을 봐야 돼요. 이게 북풍이면 우리나라로 와요. 근데 편서풍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일본 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일본 쪽으로 가라. 일본 쪽으로 가라.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저기 오츠케 쪽에서 차가운 시베리아를 확 해서 중국 쪽으로 보내든 거야.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피해, 이 화산 분출물, 화산재의 피해는 적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백두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대폭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진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영화 그 백두산 있잖아. 그치? 백두산. 그래서 그 서울에 막 지진다고. 백두산 폭발할 때. 그치?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자, 일단 뭐 제방 받고, 자, 화산 분출물이 오면은 이제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 얘는 식을 것이고, 덩어리 질 것이고, 그래서 이동속도 줄이고요. 이동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빨리 어떻게 돼요? 자,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화산재가 오게 되면 일단 외부 활동 못 해. 밖에 못 나가. 그래서 다 꽁꽁 이제 틈새 다 막고 집에서만 한 2, 3주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알아? 물. 욕조 같은데 물 다 받아놔야 돼. 먹는 물, 식량 이런 것들 먼저. 그리고 밖에 한 몇 주는 못 나가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조금 이제 알아둬야 돼.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유튜브 봐봐. 백두산 폭발 맨날 나와. 재밌어. 특히 자기 전에 들으면 되게 재밌어. 자, 여기 화산 분출물 좀 알아두자. 자, 일단 용암은 마그마가 지상으로 나오면 그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그래요. 용암. 알죠? 그래서 기체 성분 빠져나가고 남은 부분이 이제 용암이고, 자, 화산가스 나오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 수증기지만 강한 강산성의 기체가 있다. 그래서 황산이 되는 강산성의 기체가 있어서, 자, 화산가스고, 자, 요거 화산세 설명. 자, 용암 말고 펑 하면서 터지면서 같이 딸려 나오는 덩어리 입자들.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 제일 큰 거, 화산역 두 번째 큰 거, 알죠? 자, 화산재, 화산진, 화산탄,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거 암석 덩어리고, 자, 이게 우리가 화산탄, 화산진, 그래서 얘네들이 퇴적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응회암이라고 한다. 응회암. 그래서 화산이 있는 곳에 보면은 응해암의 암석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지. 응해암. 그리고 그 응해암의 암석의 연령을 보면은 이게 언제
화산 활동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분출만 좀 알아두자. 이건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2학년 때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입니다. 지진. 우리가 지진은 자, 일단은 지진할 때는 지진파를 좀 봐봐. 지진파는 일단 P파하고 S파가 있어. 그쵸? 자, P파하고 S파요. 지진파에는 물론 이제 L파도 있어요. P파, S파, L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 P파와 S파야. P파와 S파. 자, 지진이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도달하는 지진파는 P파입니다. P파는요, 이렇게 진동해요. 앞뒤 진동이에요. 알지? 그래서 얘는 앞뒤 진동이에요. 자, S파는 좌우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진동, 이런 식으로 위아래 또는 좌우 이렇게 진동하고, 자, P파는 앞뒤 진동이야. 그럼 이렇게 진동하고 이렇게 진동했을 때 속도는 누가 클까? 얘가 더 크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P파가 자, 앞뒤 진동이고 S파가 좌우 진동이야. 그랬을 때 요 둘에서 속도는 당연히 앞뒤 진동이 더 빨라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P파가 도달하고 그 다음에 S파가 도달하고, 그래서 P파하고 S파의 도달 시간 차이를 우리가 PSC라고 그래.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진원지까지 거리가 얼마냐. 자, 이건데 우리는 이 P파나 S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조사할 때 사용할 거야. 자, 이 지진파는 파동이거든. 그래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데, 자, 그 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온도가 올라가면요, 지진파의 속도는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진파의 속도를 봤을 때, 이런 거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가 내려갈수록, 자,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가 이제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깊이고, 여기가 온도라고 하면은, 온도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야. 근데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온도가,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어느 지점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확 변해. 그럼 우리는 이걸 뭘로 할 수 있냐면은, 요 속도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온도가 이렇게 확 급격히 변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 아, 여기가 경계가 되는구나.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온도가 높은 뭔가 다른 경계. 그래서 여기 지각이면 여기는 멘틀이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지진파의 어떤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이제 조사할 때 쓴다. 그리고 자, 물질을 만나면, 단단 물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진동이 느려지겠죠. 속도가 변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구조와 물질에 대한 영향을 할 수 있고, 자, 이걸 통해서 또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찾을 수 있고,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지진이 발생됐으면 처음에는 앞뒤 진동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P파가 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와 요 시간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PSC라고 합니다. 알겠지?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지진의 피해 중에 우리 이제 쓰나미, 요거는 알지? 뉴스, 쓰나미. 유튜브 보면 쓰나미 막 나오잖아? 일본, 동일본 지진 때, 대지진 때. 그래. 뭐 요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거 잘 봐.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문제 요거 있죠, 요거. 요거에서 각각의 그 판의 경계에서, 자, 몇 가지 얘기했지? 아이슬란드 열곡대 힘을, 자, 열곡대 뭐야? 대서양 중앙 해령이 아이슬란드를 지나가면서 형성된 열곡대야. 그러니까 해령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대륙판 위로 지나가는 거지.
그 대륙판으로 지나가면서 아이슬란드 열곡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대륙판에서 이제 대륙판이, 그 해령이 대륙판을 지나면서 생기는 게 또 뭐야?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아프리카, 자, 여기.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곡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앙해령. 어디서 중앙해령? 여기 해령은 뺐네. 그래서 해령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본 해구. 그치? 그래서 일본 해구. 자, 이건 작은 판은 몰라도 돼요. 자,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이 만난 여기가 일본 해구. 일본 해구. 그치? 그래서 이런 일본 해구가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일본 해구 보면, 자,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만들어져요. 천발, 신발. 자, 여기 중발도 있겠지? 자, 그리고 호상열도에 해당한다. 해군대 섬이야. 해군대 섬이야. 호상열도. 그치? 호상열도. 그래서 일본 열도 또는 호상열도라고 그래. 요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있죠? 안데스 산맥. 자, 여기 이제 나스카판하고 남아메리카판.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해양판이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가 대륙이잖아. 대륙이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있죠. 왜냐면 일본은 여기가 바다거든. 동해로. 동해 남해잖아. 바다잖아. 그래서 열도라고 하지만, 열도가 생기지만, 자, 여기에는, 자, 여기가 대륙으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볼록 솟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뭐가 나와?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진다. 안데스 산맥.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자, 히말라야 산맥.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 자, 이렇게 해서 인도판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이렇게 이동하다가 유라시아판 딱 충돌하면서 뭐가 만들어져?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치?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야. 그치? 그래서 알프스 산맥하고, 자, 히말라야 산맥이 충돌하면서 생성되는 충돌형 경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치를 잘 보라고, 위치를. 그 다음에, 자, 산 안드레아 단층, 변환 단층이지. 자, 보통 해령은, 자, 요 해령 지역에서 지금 보면요. 자, 해령 지역 보면 여기가 다 단층이에요. 변환 단층이에요, 여기가. 알겠지? 자, 여기가 다 변환 단층이야. 변환 단층인데, 자, 여기가 잘 봐요. 판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판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층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단층이 지표로 위로 올라온 거야.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잘 보고, 자, 구분을 좀 잘 해두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거를 이제 계속 그림이 나와. 지금 그림이.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서 아까 했던 거. 자, 몇 가지 나오지? 자, 수렴형, 보존형, 발산형. 그래서, 오씨, A, B, C,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를 다 외워야 되네, 씨.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이 나온 거. 히말라야, 일본 해구, 자, C 보자, C. 여기 이제 태평양판 하고 필리핀판.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 C가. 그치? C가 마리아나 해구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자, 퉁가. 야, 이거는 얼마 전에 폭발한 거 해저화산. 그치? 퉁가. D단 말이야, D. 여기 퉁가. 와, 여기네. 그쵸? 퉁가. 뭐, 알류산이야. 여기는 뭐,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루칠레. 중요하죠.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은, 요거. 지금 중요한 거. 요거. 아이고, 이거 좀 더 올렸어. 돌려서 가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요겁니다. 히말라야, 일본, 마리아나, 페루칠레, 산 안드레아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열곡대는 다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이나 대서양 가운데 해령. 자, 우리가 이게 해령이 있다 없다는 건 해령 쪽에는 다 전부 다 뭐가 있어? 단책이 생긴다. 변환 단책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다 해령이라고 생각하면 돼. 변환 단책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만 정확하게 알아두자. 정확하게 알아두자. 왜? 문제